네, 본 강의는 프로젝트 관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개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본 내용에 들어갈 내용들은 크게 여러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파트는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배경입니다. 자, 이 프로젝트 관리의 배경에 대한 내용들을 구성을 보시면은 우선 첫 번째 프로젝트 관리란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 두 번째 프로젝트에 대한 특성, 그리고 세 번째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개념, 네 번째 프로젝트 관리가 왜 필요한가, 다섯 번째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개념, 그리고 여섯 번째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하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프로젝트 관리 분야, 즉 프로젝트 관리의 세부적인 어떤 지식 체계를 다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란 그랬습니다. 프로젝트의 개념이죠. 우리 프로젝트란 여기 화면을 보시면 프로젝트란 고유성을 지닌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노력을 투입하는 상호 연관성을 지닌 복합 업무 구성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표현하고 있죠. 자,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 자체가 매번 동일한 게 아니라 어떤 유니크한 결과물, 즉 고유성을 지닌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물을 만드는 것 자체는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하는 일들이죠. 언젠가 시작해서 언젠가 끝나는 일회성 사업이다, 일회성 업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그 수행을 통해서 끝나는 게 프로젝트인데요. 이 끝나는 이 과정 등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실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설계 작업도 해야 되고 제작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서로 단독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업무들을 우리는 프로젝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건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론적인 그런 정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주변에서 프로젝트는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어원을 살펴보면은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터스라는 라틴어에서부터 유래됐는데요. 즉 앞으로 내던지다 또는 앞으로 펼치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죠. 그래서 오늘날의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그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 사업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또는 과제라는 표현도 쓰죠. 그래서 일부 국가기관이라든지 국방, 건설 이런 데에서는 사업이라는 표현을 프로젝트 대신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연구개발하는 연구소 이런 데는 또 수행하는 과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대신 쓰고 있죠. 실제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보면은 투영하다라는 뜻도 있고 계획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이 미래에 우리가 해야 할, 이루어야 되는 그런 어떤 할 일을 미리 방향을 잡고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뜻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 과제 이런 것들로 쓰여지고 있습니다만은 프로젝트 자체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기업의 전략과 연계되어 있어요. 전략. 자, 기업의 전략을 뭐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우리가 뭔가 기업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도 개발하고 B라는 유형의 제품도 개발하고 C라는 유형의 제품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해야지만 이 기업이 생존할 수가 있겠고요. 또 좀 더 엑셀런트한 컴퍼니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은 새로운 어떤 프로세스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연구소를 설립을 한다든지 하는 뭐 새로운 인력들을 보충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기업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죠.
이 모든 하나하나의 것들이 바로 뭐냐? 이것들이 모두 프로젝트라는 그런 개념이죠. 즉 기업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하나의 수단들이 바로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류 문명과 함께 프로젝트 역사도 발전해 왔죠. 그래서 잘 알려진 대로 고대 피라미드나 아니면 만리장성,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수에즈 운하 건설이라든지 맨하탄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프로젝트죠. 또 우리나라의 사례로서는 18세기 말에 축성된 수원의 화성 프로젝트가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프로젝트는 당연히 어떤 신제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지 구조물을 짓는 그러한 프로젝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합하는 우리 SI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죠.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 또는 어떤 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서의 어떤 리서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조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프로젝트죠. 그 밖에 이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런 행사 프로젝트들도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우리가 관리될 수가 있겠고요. 또 영화를 제작하는 것도 상당한 기간과 예산,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로 관리되는 게 마땅하겠고요. 또 심지어는 새로운 서적을 출간하는 것도 하나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의 유형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는 가족 행사, 예를 들어서 부모님 칠순잔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도 하나의 프로젝트성 그 하나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가족들이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 온다,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프로젝트로서 생각할 수 있겠죠. 아주 작게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기 중에 제출하는 각종 과제, 이런 것도 하나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한 번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죠. 또한 이런 규모가 있지 않고 굉장히 규모가 작은 것들 있죠. 이 작은 것들은 한 번만 일어나는, 반복적이지 않고 한 번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일지라도 규모가 작은 거는 이렇게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로젝트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또 우리가 생각하는 매일 반복되는 개인 생활들이 있죠. 또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동일한 제품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프로젝트가 아니죠. 그건 이제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건 하나의 오퍼레이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의 일회성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물품 구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물품 구매. 간단한 물품을 구매하는 거는 물품도 굉장히 거대한 장비를 구매한다. 예를 들어서 대형 그 화물 선박을 하나 구매를 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겠지만 물품 구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작은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간단한 물품 구매와 같은 그런 반복적이진 않고 또 일회성 업무지만은 그 일의 규모 자체가 아주 작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프로젝트로 우리가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들을 프로젝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또 다른 연관된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첫 번째가 프로젝트,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른 말로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우리 미래의 전략적인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될 하나하나의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프로젝트라고 한다 그랬어요. 프로젝트. 자, 하나가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우리는 단일 사업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프로그램은
연관성 있는 프로젝트들의 그룹입니다. 즉 A라는 프로젝트와 B라는 프로젝트, C라는 프로젝트가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인공위성을 만드는 거, 제작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죠. 그런데 그거에 아울러서 동시에 해야 되는 어떤 발사체라든지 발사대라든지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요. 또 그것을 발사해서 발사하는 과정에서부터 운영하는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큰 프로젝트죠.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하나의 프로젝트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독립적인 게 아니라 서로 연관성을 갖고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런 연관성 있는 프로젝트를 묶어서 우리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예를 들면은 나사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프로그램 그러죠. 그래서 우주선을 발사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프로그램을 나사에서는 스페이스 프로그램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연관성 있는 프로젝트들의 그룹이죠. 그럼 왜 연관성 있는 프로젝트들로 이렇게 묶어서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죠. 그 이유는 각각의 프로젝트들로부터 어떤 편익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익이란 말은 우리 영어로 benefit이라고 얘기를 하죠. 발사체에도 어떤 편익이 있을 수, 운영 시스템 편익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프로그램의 예로 우리 인천공항을 건설하는 프로젝트 하나 상상을 해보죠. 인천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활주로를 건설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도 해야 되겠고, 또 공항 청사를 짓는 프로젝트들도 있어야 되겠고요. 공항을 운영하는 어떤 시스템도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도 구축이 돼야 되겠고, 또 인천대교와 같은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다리 또는 철도, 그래서 우리 공항철도와 같은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이 모두 인천공항 프로젝트라고 하지 않고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활주로는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기 위한 어떤 편익을 갖고 가는 거고, 시스템은 나름대로 편리하게 승객이 짐을 맡기고 탑승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짐을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인천대교라든지 철도, 공항철도 이런 것들은 승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그러한 편익을 주는 거고, 이렇게 하나하나들이 다 편익을 갖고 있어요. 그 편익들을 극대화시켜야지만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편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룹으로 관리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자,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의 10년 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A라는 제품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B도 개발해야 되고, C도 개발해야 된다. 그를 위해서 이런 연구 인력들을 보충하는 노력도 해야 되겠고, 연구소도 설립을 해야 되겠고, 또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도 개발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하나들이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것을 우리는 포트폴리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는 것은 그 밑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 또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소위 말해서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어떤 사업은 안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업을 선정하고 구성하는 것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선정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진행을 하면서 어떤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왜? 균형을 맞춰준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원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한정된 자원, 우리가 갖고 있는 한정된 예산, 자금, 이런 것들에 맞춰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어떤 기간 때는 너무 많은 자원과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프로젝트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종료시킬 수도 있겠고요. 또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는 새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살리고 또는 죽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새롭게 집어넣는 거죠. 또 어떤 거는 끝나기도 하고 중단시키기도 하고 취소시키기도 하고 이런 조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포트폴리오는 우리는 사업을 선정하고 구성하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전사적 차원에서는 프로그램이나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념이 적용이 되지만은 실제 우리는 이 프로젝트 관리라는 그러한 내용에서는 단일 프로젝트, 즉 하나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리에 대한 방법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프로그램이나 포트폴리오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은 이 과정에서는 우리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단일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법을 다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 프로젝트 관리의 배경의 두 번째는 프로젝트의 특성입니다. 자, 프로젝트 특성을 보면은 프로젝트는 변화를 위한 도구로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특징을 보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즉 앞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의 목적은 조직의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다른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조직에서 동시에 발생이 되는데 다른 프로젝트와의 연관성을 갖게 되겠지만 하나의 프로젝트가 그런 단일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프로젝트는 하나의 성공과 실패,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전부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서 수행하는 업무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는 업무도 있겠고 그 개발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업무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는 프로젝트 관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성 업무와 오퍼레이션이라는 업무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와 오퍼레이션의 차이는 뭐냐? 우리 프로젝트는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라는 단어 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퍼레이션이란 말은 일부에서는 이제 운영 업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냥 오퍼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생산 관리 이런 표현을 쓰던 시절도 오래전에는 있었었죠. 근데 오늘날은 어떤 생산 중심이 아니라 서비스도 함께 같이 조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생산과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모두 합쳐서 우리가 오퍼레이션 운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운영한다는 우리말과 오퍼레이션에는 약간의 의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퍼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프로젝트와 오퍼레이션의 차이는 뭐냐? 프로젝트는 언젠가 시작해서 언젠가 끝내는 일시적인 노력이다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한시성을 갖는다라고 그랬어요. 즉 특정 시점에 시작을 해서 특정 시점에 끝나는 일회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물은 매번 동일한 게 아니라 고유한 유니크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회성 사업이다. 그리고 이제 고유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여기 그림에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새로운 자동차를 개발한다.
그러면 개발하는 건 하나의 프로젝트로 얘기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일련의 개발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때 개발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뭘 하냐면은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대량 생산. 그걸 우리는 오퍼레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소프트웨어를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지 보수 이렇게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프로젝트로 얘기를 하지만 이 뒷부분은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있다. 프로젝트가 있다. 그럼 프로젝트예요. 그럼 완공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 건물을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용하고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퍼레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퍼레이션은 뭐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물건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생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프로젝트는 일시적이고 유니크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오퍼레이션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퍼레이션은 우리가 매일 하루에 3번씩 반복적으로 밥을 먹죠. 식사를 하죠. 또 매일 3번씩 양치질을 하죠. 이런 것들은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조직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조직에서는 프로젝트성 업무도 있고 오퍼레이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계획을 세워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자원을 투입을 해서 이것을 계획대로 잘 되도록 하는 일련의 통제 활동들을 하는 것은 동일해요. 그렇지만은 그 성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관리 방식도 상당히 상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는 내부 또는 외부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데 쓰는 거예요. 만족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실제 프로젝트에서 어떤 쭉 진행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결과물 자체가 고객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관리를 해 나가는 이 과정들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나오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내부 또는 외부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복합적인 활동들을 하는 게 일반적인 프로젝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에 대한 특성들을 하나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는 유일성을 갖는다. 앞서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유니크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유니크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매번 할 때마다 결과물은 매번 수행할 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 회사가 있다.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가 있다 그러면은요, 아파트를 뭐 거의 똑같게 여기도 짓고 또 여기도 짓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실제 똑같은 아파트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거의 비슷할 수는 있지만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위치나 장소, 일부 사양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달라도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역이나 지형 또는 공법, 그 옵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사성을 유니크하지만은 각각이 유니크하지만 유사성을 갖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신물질을 개발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는 전혀 해보지 않은 그러한 유니크한 정도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니크한 정도가 크냐 작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 모든 프로젝트는 유니크한 결과를 갖는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일정한 정도의 새로운 것을 내포한다. 즉 유니크하다는 걸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프로젝트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결과물도 유니크한 결과물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수행 과정에서는 새로운 기법도 투입을 해야 되고 새로운 재료도 쓸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볼 수도 있고 새로운 인력이나 사람들을 투입을 할 수도 있는 거, 도구들을 투입할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에 맞춰서 좀 더 요번에 할 때는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의 프로젝트 환경이나 조건을 생각을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되 뭔가 새로운 것들을 적용을 하는 게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관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이렇게 수행을 해요. 그러면 유사한 프로젝트가 할 때라도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그 똑같은 방법으로 하진 않습니다. 뭔가 개선이 된다는 거죠. 개선. 그래서 새롭게 혁신적인 관점에서 뭔가 나은 방법으로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게 프로젝트의 성격이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프로젝트는 소유자가 존재한다. 오너라고 이런 표현을 쓰죠. 오너. 그래서 프로젝트는 주인이 있어요. 근데 주인은 누구냐? 크게 보면 우린 프로젝트를 내부적인 프로젝트가 있고 또는 외부로부터 시작되는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부적인 프로젝트는 조직 내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이런 프로젝트죠. 대표적인 게 바로 제품 개발 프로젝트죠. 그래서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서 A라는 제품도 개발하자, B라는 제품도 개발하자, 이런 내부적인 프로젝트는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은 외부 프로젝트는 주로 뭐예요? 어떤 외부에 의뢰한 사람이 발주를 해서 그것을 수주를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들의 성격을 갖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프로젝트의 성격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만은 내부 프로젝트건 외부 프로젝트는 모두 오너가 있다는 거죠. 오너가. 그래서 오너는 내부적인 프로젝트일 때는 당연히 경영층 같은 사람들이 주로 최고 경영진이나 경영층 같은 사람들이 내부 프로젝트의 오너가 되는 거고요. 외부 프로젝트일 경우는 바로 발주한 사람이 바로 오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나 고객이 바로 오너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유자가 존재한다라는 특성을 갖죠. 자, 네 번째는 프로젝트 관리자가 있다. 자, 프로젝트 관리자는 우리 영어로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매니저.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는 프로젝트에서 그 총괄 수행을 지휘하고 결과에서 총괄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바로 프로젝트 매니저죠. 우리 흔하게 PM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프로젝트 매니저는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프로젝트 매니저가 프로젝트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만 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프로젝트를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역량이 필요하지만은 그 역량들은 뭐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어떤 통합적인 역량,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역량, 그 다음에 직원들을 동기부여시키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등 굉장히 다양한 역량들이 필요해요. 즉 우리가 흔하게 얘기를 하는 일반적인 역량들이죠. 일반 관리.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케이션부터 시작해서 동기부여, 갈등 관리, 그 다음에 리더십, 이런 일반 관리에 대한 역량도 필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관리 기술에 대한 그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관리 기술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죠. 물론 테크니컬한 그런 기술적인 역량도 사실은 요구가 되죠. 그런데 프로젝트 매니저는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관리를 하는 사람이죠. 매니저예요. 관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관리 역량이나 관리 기술에 대한 역량이 더 우선시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젝트는 목적과 목표가 정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는 다양한 목적을 가져요.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를 얻게 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어요?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자체가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가 하면은 직접적으로 수익을 보다는 다른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결과가 다른 프로젝트의 어떤 기술로 또는 프로세스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그러한 수익보다는 간접적으로 기술 개발이라든지 프로세스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목적인 그러한 프로젝트들도 있다라는 거죠. 하물며 만약에 국가에서 일반 시민이 사용할 공원을 건설한다. 그러면 그런 건 단순한 수익과 관계없는 서비스가 그 목적이 되는 거죠.
즉 목적은 프로젝트 목적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젝트가 가장 흔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상상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는 또한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끝낸다. 또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끝낸다. 또 이러이러한 정도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또는 이런 정도의 품질 수준을 우리는 구축하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표를 설정할 때는 좀 더 측정 가능한,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지, 너무 높게 목표를 설정하면은 처음부터 우리는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고요. 또 목표라는 것은 실제 뭐예요? 명확하게 정해야 돼요.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더 빨리 뛰어라, 더 높이 뛰어라, 더 멀리 뛰어라, 이런 목표를 설정한다면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몇 초 더 빨리 뛰어라, 몇 센치 더 높이 뛰어라, 또 몇 센치 더 멀리 뛰어라는 이러한 구체적인 측정 가능한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프로젝트 목표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일정, 여기, 그 다음에 원가 예산, 그 다음에 개선 정도나 품질 정도, 이런 그 계량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프로젝트는 또한 일정이 수립됩니다.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린 시작해서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정의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일회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일회성. 그런데 시작하는 시점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경영층의 구두 지시로 인해서 이렇게 금방 시작할 수도 있지만, 끝나는 목표 일자, 목표 날짜는 명확하게 정해져야 되는 게 일반적인 형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료일이 없는 프로젝트는 없겠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만 완료일을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 목표 일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만들어서 그 일정대로 진행되는지 하나하나씩 중간중간에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점검해 나가는 이러한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는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자원이 요구되는 거죠. 자원이라는 것 자체는 뭐 일반적으로 사람, 돈, 또는 장비, 또는 자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자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에 얼마의 예산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뭐 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승인을 받아갖고 승인된 범위 내에서 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입찰이나 수주를 통해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면은 우리는 프로젝트에서 이익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끝내야지만이 우리 나름대로의 이익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내부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때 그때도 무한정 사람과 돈을 투입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조직에서 갖고 있는 인력, 그 다음에 장비, 자재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금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자금 하에서 A라는 프로젝트 할 때는 얼마 쓰고 B 프로젝트는 얼마 쓰고 이렇게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게 줄어들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균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 균형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이제 프로젝트는 점진적으로 고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progressive elaboration, 즉 점진적으로 구체화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프로젝트를 할 때 계획이라는 것은 한 번에 처음부터 이런 상세 계획이 나올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어때요? 특히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은 비반복적인 프로젝트일 경우는 간단한 컨셉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족들이 여행을 가요. 그럼 여행을 가면은 엄마 아빠가 여행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럼 언제 가자. 그러면 좀 지나면은 어디로 가자. 그 다음에 무엇을 가서 어떤 활동을 하자. 또
무엇을 먹고 어디서 숙박을 하자, 교통편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내용들이 구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경영자의 이렇게 한마디의 지시로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도 있지만은, 계획이란 것은 그걸 근거로 해서 점점 구체화되는 그런 과정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초기에는 어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계략적인 프로젝트의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략적인 걸 가지고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면서 점점 좀 더 구체화된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는 점진적으로 구체화된다라는 특성에 의해서 하는 거지.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많이 유사하게 해봤던 프로젝트일 경우에는요, 일부 컨셉만 정해지면 곧바로 그걸 반영한 상세 계획이 나올 수도 있어요. 상세 계획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겉으로 보기엔 처음부터 상세 계획이 나온 것 같지만, 실제 예를 들어서 고객과 계약을 맺었는데 유사한 걸 또 의뢰를 받았어요. 그러면 고객이 새로운 어떤 그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또 첨가해서 상세 계획을 세우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지, 한순간에 상세 계획이라는 것은 확정돼서 딱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먼저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해서 고객이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품질 관리에서도 흔하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들이 요구하는 스펙, 이런 것들을 맞춰주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죠. 이건 완전히 기본이에요.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들의 어떤 결과물에 대한 필요성을 만족시켜주는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게, 그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들이 실제 뭘 필요로 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만족시켜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고객 만족을 위해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지속 그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프로젝트에다가 반영하는 이런 노력들이 프로젝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또 앞에서도 프로젝트는 일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고객에게 원하는 그 시점에서 결과물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딜리버리 돼야지 된다는 거죠. 이걸 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대로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자해야지 되고, 고객은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되거나 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로서는 상당히 충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예산이나 자원 범위 내에서 끝내야 돼요. 이걸 추구한다는 것은 이익을 포기하게 되는 거, 이익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프로젝트에서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한정된 예산이나 한정된 자원 범위 내에서 끝내야 되는데, 더 많은 것들을 투입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직에서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원 범위 내에서 끝내야지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젝트로부터 교훈이 될 수 있는 편익을 획득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뭔가 다음에 또 이런 유사한 프로젝트를 할 때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익을 얻어야지 되고, 그것을 기록해뒀다가 반영을 하고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수행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일정도 단축할 수 있겠고요. 또 원가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거고, 인력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개선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뭔가 발전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프로젝트 끝나면 이러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다, 또 이러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교훈사항들이 함께 나와줘야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은 크게 봤을 때, 우리 앞에서 봤을 때 프로젝트에서 크게 보면은 한시성이라고 얘기했어요. 한시성, 언젠가 시작해서 언젠가 끝나는 거다. 이 목표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는 뭘가 필요해요? 우리는 나름대로 관리가 필요하죠. 그 관리가 바로 뭐냐? 일정 관리예요. 그냥 프로젝트를 쭉 하다가 그때 가서 어떻게 됐어? 이때 늦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목표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요때까지는 뭘 하고 요때까지는 무엇을 하고 나름대로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해갖고 주기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 또는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주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만약에 그 시점에 늦어지고 있다. 이게 늦어지고 있다. 그럼 빨리 조치를 통해서 얘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일정 관리죠. 그게 바로 한시성이라는 이런 독특한 특성 때문에 관리를 필요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한시성 말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유성, 유니크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자, 유니크한 결과물이라는 것은 해보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보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큰 고유성이 큰 프로젝트 있고 작은 프로젝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프로젝트는 모두 고유한 유니크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해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젝트는 태어나면서 불확실성을 갖고 태어나요. 불확실성. 그래서 불확실성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주관적인 어떤 심리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데이터도 명확하지 않고 없고 그런 거죠. 이 불확실성 때문에 프로젝트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또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계획대로 진행되는 그게 또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고 계획을 진행하기도 어렵다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고 계획대로 잘 안 된다 그러면 계획을 계획 안 세우면 되지 않겠냐? 그냥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뭐예요? 주먹구구식이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계획 없이 일한다는 것은 아무도 인정을 안 할 거예요. 누구든지 계획이 다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실제 실무에서는 어때요? 계획 없이 일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계획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 계획은 하나의 승인을 받긴 경영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긴 하나의 용도로서 끝나고 승인이 받은 이후에는 이거는 신경 쓰지 않고 이거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진행하는 형태들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 여기 나와 있는 계획대로 점검해가면서 하느냐, 아니면 계획은 그냥 계획이고 별도의 내 방식대로 그냥 진행하느냐. 이거는 바로 계획 없이 일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아무리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또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프로젝트는 어떻게 해요? 계략적인 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구체화된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가야 되는 거죠. 저기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럼 이쪽으로 이 봉우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한참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다가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이쪽 산인가 보다. 그때 늦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중간중간에 계곡을 가면서 이쪽 봉우리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점검을 해가면서 하면은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프로젝트의 고유성, 한시성 이런 것 때문에 프로젝트는 더욱이 관리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